안녕하세요.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근육이 많고 병이 없다는 것만으로 건강하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 평안한 것이 건강이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건강에 관련한 영상들을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인슐린과 장뇌축.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식사 시간 및 식단 조절과 잘 자기 그리고 운동일 거예요. 요즘은 중장년, 노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 청소년, 아이들까지도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저는 의사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인슐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성인병이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병이라고 해요. 현재 30대 이상 한국인 6, 7명 중 1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 당뇨 전 단계인 위험군까지 합치면 4명 중 1명이라고 해요. 또 당뇨 전 단계는 혈당만으로 검사한 결과라서 만약 인슐린 저항성도 같이 쟀다면 한국인의 80%는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미국은 비만과 당뇨가 70년대부터 급증했다고 해요.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들은 그때부터 지방과 칼로리를 줄이라고 말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조금씩 자주 먹으라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인슐린 분비가 전혀 안 되는 1형 당뇨 환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건강한 사람들은 뭔가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80년대의 1형 당뇨 환자들이 일반인처럼 먹으면 하루에 5번, 10번씩 주사를 맞아야 하니까 그럴 수 없으니 조금씩 자주 먹었던 거라고 해요. 그런데 1형 당뇨 환자에게 좋으니 이게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잘못된 가정을 해버린 거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은 뇌세포의 주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포는 인슐린의 도움이 없이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수 없어요. 인슐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슐린이 세포에게 포도당 들어갈게요 하면서 배를 눌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쉬지 않고 먹다 보면 피 속 포도당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면 췌장도 인슐린을 많이 내보내요. 하지만 세포는 너무 많아진 인슐린이 계속 초인종을 눌러대서 누가 자꾸 배를 눌러 하면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피 속의 포도당이 에너지가 되지 못하면 혈당은 높아지고 심장병, 신장병, 시력 손상, 합병증, 당뇨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혈당은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뇌의 대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최악의 병이라고 합니다. 잠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버드대 의대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크리스토퍼 팔머 교수는 미토콘드리아가 뇌 건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최근 연구가 말하는 모든 정신적 문제는 단 하나의 공통 원인이 있고 그건 뇌의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우리 몸의 성장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고 노폐물을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대사 과정의 모든 것에 관여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예요. 우리 몸속 세포에 평균 3,400개씩 들어서 약 총 1경계가 있고 체중의 10%를 차지한다고 해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줄고 노화와 만성 질병이 생겨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높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팔머 교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증진시켜 뇌의 노화를 막는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식습관이라고 해요. 단식을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먼저 나이 들고 손상된 세포를 찾아서 분해하고 그 분해된 일부는 에너지로 쓰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고 해요.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효율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이걸 오토파지, 자가포식, 미토콘드리아가 하면 미토파지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간헐적 단식이 아주 널리 알려져 있죠. 단식보다 짧은 간헐적 단식과 시간 제한 섭취는 12시간, 14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일 수도 있어요. 7시에 저녁을 먹고 특별히 야식을 즐기지 않고 12시간 후 7시에 아침을 먹으면 매일 쉽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오토파지가 시작되는 건 보통 24시간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 제한 섭취에서 점차 익숙해지다 보면 24시간 단식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다음날 그 시간에 다시 이른 저녁을 먹으면 되거든요. 방법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개인마다 적합한 게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24시간의 공복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복 이후에 먹는 음식 또한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어떻게 잘 먹느냐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먹을 게 너무 풍족하고 많이 먹지만 영양실조라고 하죠. 건강한 영양분을 채우고 있진 않은 거예요. 단식을 고려한다면 꼭 전체적인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주로 먹는 탄수화물을 보면 단순당과 정제곡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빠르게 혈당을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초래해요. 보이는 곳에도 보이지 않는 내장에도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노화가 가속되죠. 설탕, 밀가루, 흰쌀 이게 들어있는 음식은 정말 많아요. 빵, 국수, 떡, 햄버거, 피자, 튀김, 과자, 주스, 탄산음료, 술, 샐러드 드레싱 등 웬만한 가공식품에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집에서 해먹는 요리에도 많아요. 더 맛있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첨가물을 많이 쓰죠. 소세지, 햄, 된장, 고추장에도 첨가물이 많이 있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에 대부분 첨가물이 들어가거나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좋지 않은 탄수화물과 당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이 나오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더 많이 먹어야 만족하겠죠. 그렇게 악순환이 됩니다.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인지 능력이 더 떨어지고 기분도 쉽게 나빠지고 우울감도 심해진다고 해요. 또 많이 먹은 후에 생긴 부종과 과체중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진 상태라서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식탐도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입니다. 바빠서 대충 먹고 잘 안 자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기분도 건강도 좋아지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세트여야 해요. 그렇게 나쁜 탄수화물을 뺀 좋은 식단으로 단식을 하면 몸에 부종이 빠지기 시작하고 점차 식탐이 줄어들고 먹는 양이 줄면 인슐린이 정상화되고 살도 빠지겠죠. 그렇게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인슐린을 줄이기 위해서 탄수화물과 식사 횟수를 줄이면 되는데 간헐적 단식은 저탄고지나 키토 식단보다 아예 공복 시간이 긴 것이라 더 효율적이라고 해요.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 비율을 더 높여 배를 든든히 채워놓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돼요. 아무래도 식욕이 덜 올라오겠죠? 그리고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는다면 먹는 양을 줄이거나 충분한 공복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간식 먹으면 밥대에 입맛 없으니까 먹지 마, 조금만 먹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것처럼 서양에서도 60년대만 해도 부모가 간식을 못 먹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 학교 가방에 도시락과 함께 2번의 간식을 따로 싸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간식은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해요. 서울 아산병원의 정의원 선생님은 우선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줄이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며 특히 하루 2끼를 먹으며 18시간 단식을 하면 체중도 빨리 빠지고 혈압도 내려간다고 해요. 그때는 정상적인 식욕으로 정상적인 식단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채소, 견과류, 올리브유, 달지 않은 과일, 식물성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하고요.
하지만 2, 3개월 후에는 너무 체중이 빠지고 몸이 축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단식은 세포들이 제 기능을 잃거나 죽을 수 있고 정신적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단식이라는 것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48시간 이상 하는 것은 몸에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단식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던 개념이고 대부분의 종교에 단식 기간이 있어요. 또 단식 말고도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1800년대에 일본 최고의 관상가이자 사상가로 활동했고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일본 황실에서 벼슬도 내린 미즈노 남보쿠는 사람의 운명은 먹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식으로 부와 장수가 따라온다고 말하는 그는 책 소식주의자에서 옛날부터 소식의 기준은 복팔분이었다고 해요. 그건 뱃속에 80%만 채운다는 말이고요.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의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절식은 평소 먹는 양의 20에서 25%를 줄이는 것이라고 해요. 이 절식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나 시간 제한 단식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아예 소식, 절식이 늘 생활화된다면 건강도 챙기고 운명도 좋게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더 시스템이라는 책의 저자 스콧 애덤스는 사업에서 100억 벌기가 목표라면 지속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 활동은 바로 시스템이고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20kg 감량은 목표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매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바꿔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입맛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우리한테는 달고 짜고 기름진 게 맛있다고 이미 입력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 음식을 먹은 2시간 후에 감정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기록하면 좋겠죠? 이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런 기분이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다른 기분이었고 몸의 상태가 어땠는지 적어 놓는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먹은 후 기분이 좋았던 음식들을 뇌에 주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인 스콧 애덤스 역시 몸이 아주 안 좋았지만 그런 음식들을 아침 식사로 먹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기분 좋아지는 첫 끼를 시작하고 나면 하루를 더 잘 보낼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먹고 싶고 먹은 후에도 몸도 마음도 편안할 것 같은 식단을 골라서 드셔보시고 2시간 후 기분이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꼭 적어두시고요. 그렇게 내 몸 상태와 기분을 알아차리고 나 자신과 더 친해져 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장뇌축과 운동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내 건강을 위해 애쓴 나를 꼭 안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